안녕하세요. 임영환입니다. 채널C 구독자 여러분,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손자병법은 중국에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갈 때의 책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요. 근데 사람들은 일단 전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, 뭐 무기 뭐 쓰냐, 매복하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손자는 전제를 생각하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. 장사를 왜 하느냐?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느냐? 너의 회사를 키우려고 하느냐? 거기에 따라서 전략 전술은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어느 게 제일 잘 팔립니까? 아니면 되게 이렇게 물지.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? 뭘 파는 게 좋겠습니까? 그러면 거기다 대고 너 장사를 왜 하는데? 그러면 대뜸 나오는 말이 이래서 좀 배웠다는 애들은 사람 짜증나게. 손자병법 말고 오자병법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면접을 하는데 왕이 물어요.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은 전력비가 어떻게 되느냐. 그러니까 오자가 그 사람도 똑똑하니까 손자를 다 읽었잖아요.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우리 참모총장하고 왕이 이거 봐. 배웠다는 놈들은 맨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고 말이야.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야, 그딴 대답 나도 한다.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핑계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병력을 세팅할 수 있는 애가 똑똑한 애지.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1000명이 죽고 쟤네는 10명이 죽었어요. 그럼 누가 이긴 거냐?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적을 죽이고 고지를 뺏어서 1000명이 죽었으니까 병력비로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죽은 것 같아. 손해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저거를 점령하는 바람에 적의 어떤 퇴로를 끊을 수가 있게 됐어. 그러면 1000명을 죽여서라도 점령하는 게 옳은 거예요. 자, 근데 퇴로를 끊어봤자 쟤들은 딴 데로 가면 돼. 우리는 그냥 1시간 정도 버는 거야. 그러면 1000명씩이나 죽이고 1시간을 벌을 필요가 없죠. 자, 그런데 반대로 핵미사일이 날라와. 10초를 벌어도 핵미사일을 안 터지게 할 수가 있어. 그러면 1000명을 죽여서 10초를 버는 게 손해일까요? 승리일까요? 패배일까요?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. 손자는 그런 사고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병서를 썼어요. 너가 이거 왜 하는데? 이게 뭐 손자의 질문이고 이 병서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.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부터 따져요. 이럴 때 손자는 뭐라고 했습니까?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가장 최선의 승리다라는 말은 진짜 사람들 좋아해요. 근데 제가 이거 강의할 때는 좀 세게 얘기하는데 이게 손자의 뜻이 있고 도둑심보가 있다. 도둑심보는 그거예요.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때렸으면 좋겠다. 손해를 한 푼도 안 보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. 근데 사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사 이런 마인드로 한 100% 망합니다. 돈 쓰는 법부터 배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러면 손자는 이 말을 왜 했느냐.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인데 내가 단지 쟤와 1대1로 고기를 놓고 다툰다면은 어떻게든지 고깃값보다는 적은 손실로 막고 뭐 어떻게 하든지 쟤를 이겨야겠죠. 근데 손자는 그런 심보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역 전쟁과 정복 전쟁의 차이를 말한 거예요. 비슷한 애들 10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예요. 그런데 나라가 다 비슷해. 그러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겨도 져요. 내가 옆에를 싸웠더니 나도 좀 많이 손실을 입었어요. 그러면 옆에 나라가 또 쳐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10개 나라 중에서 먼저 2배가 되는 옆에 나라를 삼키는 애가 나머지를 다 깰 수 있어. 근데 그 2배가 되기가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떤 수를 써든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자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 전국시대 통일전쟁을 위해서 최소의 효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건 전략적 목표가 다른 거죠. 그럴 때는 동맹을 맺든지 뭐 사돈을 맺든지 무슨 짓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2배의 힘을 갖춰라라는 뜻이거든요. 이거는 세상을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. 이 말을 그냥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욕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늡니다. 세계 챔피언 했던 코치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요즘 우리나라가 왜 권투가 이렇게 챔피언이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
요즘에 권투 배우러 온 애들은 이거부터 요구한대요. 안 맞고 때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. 그러니까 걔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당신이 키운 세계 챔피언 애는 어떻게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까? 10대를 맞아도 좋으니까 한 대 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대요. 그래서 자기는 걔를 키워서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. 그래서 이 말은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말입니다. 욕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. 도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욕망. 손해 안 보고 돈 벌면 너무 좋잖아.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의 요령 이게 훈련이 안 되죠. 그냥 마음속에 동물적인 욕망일 뿐이죠. 제가 사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도 막 10분, 20분씩 강연해야 되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손자가 좀 전략적인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여러분 한 대라도 맞고 이기는 게 좋겠어요? 한 대라도 안 맞고 이기는 게 좋겠어요? 제 책을 보시면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. 이렇게 말하면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? 근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길어져요. 그래서 손자의 명언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조직의 원리. 군대가 기동이 왜 필요하냐? 빠르면 좋지 않냐?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축구 선수가 주력이 좋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? 좋은 거지. 골키퍼는. 오잉?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좋다고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. 왜 그게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손자병법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거죠. 자기가 전쟁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.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동물에 가깝다는 얘기죠. 근데 사실 동물도 되게 지혜로운데 동물보다도 못해요. 어떤 전쟁이라든가 모든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나라들은 100% 패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몰라요. 이 전쟁을 왜 하는지,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패해요. 세 번째로는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패해요. 이건 뭐 기업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90%의 지휘관들이 현대에도요. 하던 대로 해요. 자기가 과거에 이겼던 교훈에 집착합니다. 영어에 만약 작전회의를 해요. 장군들이 막 얘기하잖아요. 이런 작전을 씁시다. 저런 작전을 씁시다.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. 얘가 이런 작전을 씁시다. 근데 어떤 장군이 이런 작전을 쓰자고 그래요. 다들 너 지난번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임마 니네 전멸했잖아.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리더가 왕이 그 전멸했던 작전을 쓰겠냐고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새로운 전쟁, 새로운 환경에서의 전쟁은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판단해야라고 손자는 가르치고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위대한 전쟁이라는 건 좋은 전쟁은 없어요. 뭐 전쟁은 나 잔인한 거고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야.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해요. 우리 모두가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이 동의했다면 전쟁이 날 필요가 없었죠. 근데 동의를 안 한단 말이죠. 그래서 결국 부딪혀서 전쟁이 나고 꼭 피를 본 다음에 깨닫는 게 이제 전쟁의 역사인데 글쎄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엄청난 전쟁들은 대부분 시대의 전환기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위대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할 때 그 패러다임을 전쟁 없이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손자병법도 하고 전쟁사도 하지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미완의 과제가 지난번에 싸웠잖아요. 그럼 두드려 서로 피해를 봤으니까 야 이젠 타협하자. 근데 이제 바뀌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는 과거의 전례가 없으니까 꼭 한번 부딪혀서 피를 한번 보고 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.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인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좀 바꿔봤으면 우리 세계가 달라지지 않을까.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거를 못 바꿔 어째 앞으로 30년도 못 볼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. 세계 러우 전쟁이나 지금 나오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억제하는 건 이제 무기들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핵이라든가 이런 공포감으로 지금 누르는 거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선제적으로
전쟁 이외의 수단을 쓰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들어올 때 이제 이런 전쟁 세계대전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좀 힘없고 막 이상한 정치적으로 안 좋고 이런 나라들이나 싸우지 이제 강대국은 전쟁 안 할 거다. 근데 그거를 무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 한 것을 자신들이 현명해져서 안 한다.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고 민중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안 한다고 착각했던 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발 다음번에라도 한번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세대라도.